제가 뭐 강의를 해봤겠어요? 저는 강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 소개 좀 할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엘리트 축구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축구부 있는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저를 거부했어요. 키가 작아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나와서 축구 심판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 자격증을 이제 따고서 승급을 계속해서 이제 1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이 맺혔던 그라운드에서 이제 포청전이 됐죠. 근데 심판을 보러 가면 학부모들이 심판 선생님들한테 다 따뜻하게 하세요. 추운 날은 커피도 다 오고 학생들 자기 아들 좀 잘 좀 챙겨봐달라고. 우리 아들 몇 번 누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대리만족을 한 거죠. 심판을 하면서. 노조 업무를 또 좀 같이 하자고 전 위원장님이 이래갖고 제가 노조의 사무국장을 또 한 4년을 했어요. 다 우리 공무원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충주시에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의회의장이 일본 출장 갔을 때 우리 여직원한테 그 성희롱 발언 해가지고 다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동해 근무할 때인데 사무국장으로서 의회동 앞에 가서 천막 쳐놓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의장 물러가라고. 그게 2014년인데 2015년 1월에 인사가 딱 났는데 개인 예산가로 제가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담당 업무를 의회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갔는데 의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또 꺼지라고 그런다. 본인을 상대로 1인 시위했던 놈인데 의회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회 출입금지를 당했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시정질문 같은 거 가서 좀 빼고 서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죠. 그때는 제 직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내가 의회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의장님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서 6개월 뒤에 토요일날 비 오는 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근데 의회 업무를 하면은 제 전임자들 보니까 6개월마다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알아보니까 여야가 있잖아요. 내가 여당 의원들하고 저녁에 술 먹고 다니고 조금 친해면 야당 의원들이 시작하면 바로 전화해서 교체 사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 처신을 엄청 잘해야 되는 자리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너무 간쓸게 다 빼고 일하는 자리거든요. 의협력팀에.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하고서 시장님한테 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농정 파트로다가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너 여야 의원들이 너 다 잘했다 그러는데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4년을 했어요. 제가. 4년을 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는데 전에 투자유치 팀장님하고 인사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퇴직을 하니까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서울에 가서 내가 혼자 진짜 맨 땅에 헤딩이고 외롭고 그럴 텐데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 수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장을 이제 2년을 하는데 2019년도에 투자유치 팀에 와가지고 서울사무소장으로 갔는데 시장님께서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10억 넘어가면 의회 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 그 매입 비용. 그래서 9억을 해주셔가지고 동대문 다시미에다가 8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제천 소장님도 서울에서 제가 만나고 그랬었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맨땅에 헤딩이고, 그래도 이제 2년마다 전셋집 옮겨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매입 비용을 예산팀에 얘기해서 세워주라고 그랬는데, 저는 4억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9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지금 12억 5천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근데 시장님이 참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 서울 사무소장 2년 하다가 이제 제가 보직을 받으려고 면으로 제 면회는 한 번도 근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인사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투자일지 팀장 자리가 직위공모 자리거든요. 저희 충주시는 인사팀장, 예산팀장, 투자일지 팀장 몇 개 직위가 있어요. 공모해가지고 이제 초이스를 하시는 건데 투자일지 팀장의 직위공모를 하라고 좀 이렇게 옆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무튼 직위공모 썼죠. 4명이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됐어요. 그리고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지 업무를. 저 사진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조찬했던 사진인데 저기에 오시는 분들이 산업통상자원회 자동차 산업 과장님도 오시고 그 자동차 현대나 뭐 기아, 쌍용 뭐 그런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대표님들이세요.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저기 가서 아침에 이제 시간을 할애 받아갖고 동충주단단 설명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요 분이 자동차 산업과장님이세요. 근데 저런 데 가서 명함 드리고 우리 저기 신동원 주무관도 여기 옆에 와 있지만 새벽에 5시에 출발해갖고 서울 올라가서 7시 조찬 그 모임에 다니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넓혀갔어요. 제가 여기 투자일지팀에 오기 전에는 제 전화번호가 한 1200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한 4500개 정도가 됐어요. 예전에는 제 전임자한테는 식당 전화번호도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저는. 그게 그분들은 다 자기 자산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자리 뜨나면은 휴대폰째 주고 싶어요. 제가 하도 당해봐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일을 했었어요. 여기가 저희 투자일지 상담실이에요. 저희가 상담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경제기업가가 경제건설국의 주무과인데 팀이 5개 팀이고 직원들이 34명이거든요. 사무실 협소하고.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드나들고 이렇게 잠시만요 하면 그 상담했던 대표님 의자를 앞으로 끌고 들어가요. 참 인구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응복을 해가지고 전용 상담실을 저희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3천만 원 들여갖고 집기부터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마인드가 투자일지 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래요. 투자일지 팀장이 달라는 직원을 우선 배치해줘라. 인사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일지 팀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님. 근데 저희가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주십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아산에 있는 기업체인데 IT 소재 그 전문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분이 이제 그 회장님이신데 저희가 동충주 산단에 금년 봄에 현장 이제 그 브리핑 하는 내용들. SKDND라고 분당에 있는 회사예요.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인데 도로 불착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 기업. 그래서 여기 현재 찾아가가지고 상담 들어주고 도로과 도로 불착 담당자, 허가민원과 개발행위 담당자 다 불러가지고 이거 상황 듣고 내려와가지고
그 문제도 다 해결해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곱창볶음인데 제가 집에서 쉬는 날 이제 마트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술 한잔 할 겸 이걸 사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집에 가서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다 쓰시지만 크레탑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매출이 막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충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게 제가 19년도에 투자유치 경험 없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진짜 내 땅에. 여기 주소가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회사 전화번호. 김포에 있어요. 논 한가운데.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자의 거절이에요. 대표님 좀 뵙고 싶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직원분이 받으셔갖고 왜 자꾸 전화했냐, 우리 바쁘다. 대표님 만날 시간 없다. 제가 이 곱창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 대표님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랬더니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개별 입지에 공장을 지신 분들은 하나같이 자본력이 약해서 거의 싼 값에 이렇게 산업단지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충미 산업단지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들떠도 안 오시더라고요. 또 김포에서 여기 충주까지 내려오기는 자기들은 뭐 인력도 그렇고 못 간다. 강남 현대모비스에 이제 본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2시 미팅인데 점심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같은 데 혼자 다니거든요. 밥 먹기가 참 힘들고 그래요. 근데 또 차 댈 때도 마땅치 않고.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때 보니까 테헤란로 대로변에 주차장이 텅 빈 갈비탕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갖고 들어가서 차까지 댔죠.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이 주방 쪽에서 어서오세요 하더라고요. 네, 몇 분이세요? 저 혼자인데요. 저 구석에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갈비탕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 들리게 그 남편분인가 봐요.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지 말라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또 밥을 먹어야 되나? 갈비탕이 나왔어요. 몇 숟가락 뜨고 바로 나와서 계산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 서름도 겪었어요. 2019년. 그래서 저는 갈비탕을 요새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이겁니다. 저희 충주에 두레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견과바예요. 이거하고 생수 차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잠깐 주차할 수 있는 데서 견과바 2개 정도 까먹고 그리고 다녔어요. 여기는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계속 편하지 어디 가서 눈치 보고 혼자 혼밥 먹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서울 변두리 막 이런 데 가면은 혼밥을 환영해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강남, 서초, 종로 이런 쪽에서는 혼밥 꿈도 못 꿔요. SK 본사가 이제 종로에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일화예요. 거기 오땡땡 부장님이 이제 만내준다 해서 고마워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우리 두레촌에서 나오는 조청을 가지고 갔어요. 좀 고마워서 드리려고. 근데 안내 데스크에서 잠깐 저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손에 들은 거 뭐냐 그래서 얘가 조청이다 했더니 뺏겼어요. 들어가시고 면담하시고 나갈 때 찾아가라고. 이게 조청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거 진짜 일하기 진짜 힘들다. 우리 이재일 소장님 서울에서 계시지만 저랑 아마 이런 공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외롭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막 심란하고 힘들고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숙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가기 전에 순댓국밥에 소주 한 병 먹고 숙소 들어가요. 숙소 들어가 아무도 없잖아요. 불 꺼져 있고
그럼 또 켜가지고 캔맥주 한두 개 또 먹고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놓고 오늘 미팅 어디를 갈지 그거 짜고 있어요. 서울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 힘들면서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자 신문에 보시면 뭐 지방지마다 다 났겠지만 어제 저희가 2조 630억짜리 데이터 센터 유치 협약을 했거든요. 그걸 1년 6개월간 쫓아다녔던 거예요. 여기 음성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하려고 엄청 뛰어들었을 때 전국 150개 지자체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결국 세종으로 갔지만 저희가 그때 10위권 안에 들었었어요. 근데 아주대학교 이주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한테 일요일 날 올라가서 6시간 동안 컨설팅도 받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전력 확보였거든요. 그때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LG CNS가 운영을 맡고 포스코 ICT가 건물 시공을 할 겁니다. 내년 4월, 5월 이때 착공 계획이고요. 25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충주시 기본 현황 뭐 이렇습니다. 21만 명 정도 되고요.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21년도에 40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저 21년 40개 하기 쉽지 않거든요. 1년에 진짜 5개 하기도 힘든데 근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자리 같거든요. 이제 산업단지가 하나가 끝나면 바로 또 이어서 나와야지 이게 공백이 없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저희 드림파크 산단이 이제 PF 자금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좀 애로를 겪고 있어요. 저희 동충주 산단이 내년 한 7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준공되기 전에 지금 한 38% 분양이 됐어요. 근데 현재 접촉하고 있는 대기업에 또 36,000평, 25,000평 또 접촉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결정이 나요. 충남 당진하고 지금 경쟁이거든요. 연봉 7천만 원짜리 700명 고용하고 투자는 5천억 투자예요, 규모가. 근데 99% 당진으로 기울었었는데 그 이유가 기아 화성 완성차 공장, 아산현대 완성차 공장에 100% 납품하는 기업체거든요. 당진에서는 기아 화성까지 48km, 우리 동충주 산단에서는 120km예요. 물류비만 연간 150억 적자거든요. 충주로 왔을 때. 그걸 뭘로 커버를 해야 되냐. 저희가 71만 6천 원짜리 땅을 시장님께 결심받아갖고 의장님, 의회 부의장님 다 설득해갖고 40만 원에 입지 할인을 해서 던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비투자보조금, 여기 우리 도에서도 오셨지만 도에 진짜 강구에게 부탁을 해서 도비 매칭해갖고 설비투자보조금도 몇백억 질렀어요. 그래서 99%였던 게 5대5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 우리 그 동충주 산단 11월 1일 날 현지 실사하고 왔었어요. 실무진들이. 그리고 요새 계속 자료 요구가 오고 있거든요. 저는 4년에다 보니까 느낌이 자료 요구가 온다는 건 희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에 보면 정보망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충주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걸 컨닝해서라도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 드림파크가 이제 저희가 동충주 산업단지가 끝나면 바로 드림파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그 PF 자금 때문에. 그러면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충주 산업단지를 저희가 또 투자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살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주에 이제 와 있는 주요 기업들이거든요. 뭐 동아약품, 뭐 QL파마, 엘리베이터, 현대성우. 이따가 뭐 엘리베이터 유치 상황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포롱, 킴벌리,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창원에 있는 DNA 모터스, 옛날 대림혼다 오토바이거든요. 작년 10월에 여기가 지금 대림그룹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근데 창원에 이 대림그룹, 대림자동차 그쪽에서 임대료 지금은 지내고 있어요. 이 오토바이 회사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이전 움직임이 포착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원 내려가서 저희 거 설명을 해고 그랬는데 쳐다도 안 봐요. 이 걸림돌이 뭐였냐면 대표님 고향이 일단 경북이고 노조에서는 경남 진주라든지 경남권을 벗어나면 무조건 우리는 안 간다. 새만금에서는요 굳이 공짜로 주고 다 그냥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7개 지자체가 경쟁을 했거든요. 진주, 창원, 경주, 구미, 청주, 새만금, 충주. 구미에서는 국회의원님들 2분이 이 DNA 모터스 대표님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서는 보조금으로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가장 선호하는 데가 진주였어요. 창원에서 퇴직 3, 4년 내비두신 분들이 충주로 과연 오시겠어요? 인근으로 가시거든요. 완전 앞조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상부에서 보면은 그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노조위원장님하고 대의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농담까지 했어요. 노조위원장님 오시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호암택지 쎄 아파도 5억짜리 제가 하나 해드리겠다. 농담인 것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제가 절절하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주 한번 와보시라. 어떤지 한번 보시자. 그래갖고 노조 대의원들을 다 초청해갖고 설명회도 받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현장도 보고 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진주만큼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죠. 총알 좀 주십시오. 알아서 해봐라. 우리 시장님이 이 오토바이 완성차 공장에 되게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총알은 네가 알아서 갖다 쓰고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 그래서 진주하고 똑같은 금액을 내질렀더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보다 조금 더 썼어요. 그거 쓰고 대표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자리를 제가 주선했어요. 저희 시장님 집무실에서. 그리고 시장님 보고 1층 현관에 내려가서 영접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 시청 앞에 오면 비전 이렇게 있어요. 대형 비전. 거기다가 DNA부터 홍성만 대표님 환영합니다. 그것도 송출하고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셔서 시장님하고 집무실에서 얘기하시면서 이게 DNA 모터스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렌탈 사업대거든요. 전국에 15,000대 오토바이가 깔려 있어요. 무슨 쿠팡, 배민, 도미노 피자, 뭐 무슨 치킨점에서 옛날에 우리 지금 정수기 렌탈 했듯이 오토바이도 렌탈을 해요. 그 렌탈 시장이 15,000대거든요. 근데 그게 번호판이 경남 창원 번호판을 달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이래 시내 보시면 경남 창원으로 돼 있는 오토바이를 가끔 보실 거예요. 저희 시청에 점심 때 되면 레더 오토바이가 막 오거든요. 5대 중에 3대가 경남 창원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봤더니. 그 번호판이 이제 충주 번호판을 달게 돼 있어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 DNA 모터스에 올인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H그린 파워인데요. 현대모비스에 100% 납품하는 그 자회사입니다. 여기도 충주에서 지금 100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충주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보수가 좋고 근무 환경이 깨끗하고 기업도 유치하지만 이제 공공기관도 저희가 투자 시스템에서 유치하거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를 이제 저희가 유치했는데 이제 시장님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여기 경영관리본부장님이신데
계속 하는데 이 대표님이 장애물이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과 이사장님으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충북의 북부라 그러면은 음성, 제천, 충주, 단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주가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다른 지역으로 99% 기울었었어요. 근데 여기도 시장님 내려가셔서 같이 여기 사장님 안에서 아주 절실하게 또 설명했고 했어요. 근데 시장님이 5분 충주 현황 브리핑하고 요 이사장님께서 진짜 한 25분을 그 99% 갔던 지역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6월 달에 작년 6월 이사회에서 이제 시장님이 왔다 가신 게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충주시장님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이사회 하는 데서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됐는데 결국 저희가 충주가 유치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진에 했어요. 건국대학교 충주 글로벌 캠퍼스 총장님인데 저희가 이제 유치한 기업들이 지금 막 착공을 하거든요. 이게 마운티지엔드라고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인데 현대 엘리베이터 내의 청소 용역부터 모든 걸 관장하는 협력업체예요. 거의 현대 엘리베이터 자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주 되게 유명한 기업체입니다. 본사가 서울 삼성동에 있고요. 이영제약이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에. 재생능원이라고 중국 자본 중국의 롱바이 그룹에서 저희 충주에 투자한 건데 6,500억 투자에 맡기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상당히 늦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체계가 엄청 많고 의사결정 하나 되는데 한 달 걸리면 무지 빨리 된 거거든요. 여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1공장을 이제 착공을 해서 1공장 준공을 했어요. 지금은 또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주의 메가폴리스 외주단지 36,000평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천에 있던 그 편의점에 가시면 우동 같은 면의 80%가 이 한일식품에서 만들어요. OEM 방식으로 또 납품도 하고 있고. 근데 이 한일식품이 이천에 있었는데 여기를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제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준공을 하고 금년 2월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이 전부 다 충주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정은 회장님하고 김영환 지사님 다 오셔가지고 이제 준공식은 못했어요. 준공식이라는 말을 못 쓴 이유가 지금 300m 높이로 올라가는 테스트 타워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테스트 타워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은 충북의 초고층 건물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재난안전 그 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 도청의 그런 심의의 구성조차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받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공군부대에 식구정비에 가 있는데, 거기 담당자도 이런 걸 처음 받아본 거예요. 업무를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진척이 안 나가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비행단장님하고 통화 좀 하셔서 지금 한 달째 저 끌리고 있다. 빨리 좀 진행되게 해달라. 그래갖고 전화 드리고 나서 14일 만에 이제 통과가 돼서 그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타워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게 돼야지 준공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다 여기를 출근하고 있는데 뭔가 세레머니 좀 하자. 그래서 현정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미래 비전 선포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DNA 모터스 이제 착공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치 과정인데요. 음성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하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음성하고 충북에서 음성을 추천했어요. 도에서도. 그래서 2018년까지 음성으로다가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9년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정보를 입수하고 뛰어들었어요. 요 분이 2019년도에 무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현대엘리베이터 신공장 건축 TF 팀장님인데 충주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이분 처가가 원주예요. 근데 음성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이걸 사실대로 말씀드리려면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성에서 제안한 금방 테크노파크 부지가 반대한 5만 평을 제안을 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축사, 폐기물 매립장 이런 게 근처에 반경에 있으면 무조건 안 해요. 거기는. 그런데 음성에는 금암 테크노파크 그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엘리베이터 접촉 전에 이미 분양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열정과 욕심이 있다면 유치하고 싶어도 거짓말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음성에서는 그거를 오픈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실무진들이 내려왔을 때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반대 현수막이 다 있었어요.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 그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버스를 대기해 놓고 거기다 다 타게 해서 그 버스가 그런 현수막 없는 데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한정원 회장님이 뭔가 이상하다. 암행을 보낸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한번 둘러봐라. 그래갖고 내려와서 싹 둘러봤는데 현수막이 뭐 말도 못한 데 있죠. 그래가지고 충북 음성이 이미 2018년 말에 끝났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들은 일화거든요. 그리고 원주로 99% 넘어가서 보고서 쓰고 있는 중에 충북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맞는 주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저한테 가까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분은 어제도 왔었어요, 사무실에. 어휴,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몰라요. 원주로다가 99% 썼었는데 충주가 이제 뛰어들었죠. 근데 충주 땅이 3만 평밖에 없었어요. 정사 같은 땅. 근데 저 엘리베이터에서 충주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 마포에 가면 웰팜이라는 그 주스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 시하고 저 3만 평 옆에 부지에 10,000평 저 MOU를 맺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도 저희가 깨서 붙여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3만 평 그냥 한번 보기나 하자. 이천에 있는 공장이 17,0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배 정도 되니까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하자. 이러고 내려오신 거를 또 역시 매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3만 평 보자. 근데 이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위주로다가 산업단지 옆에다가 개발사 부지가 다 아실 거예요. 개발하면 몇 년 걸리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만들어 놓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있지만 이게 3만 평 부지였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비부지 여기가 10,000평인데 여기를 이제 웰팜이라는 회사하고 MOU를 맺었었고 또 여기에 김치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이 지원시설 용지인데 여기에는 오피스텔 같은 거를 짓고 뭐 모텔 숙박업도 하려고 이미 한 2필지가 또 분양이 됐었어요. 대구에서 하나 샀고 청주에 있는 분이 하나 샀고 여기 붙일 수가 없어요. 막 이분들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는 마포에 올라가서 웰팜 부지 그 대표님한테 여기 옹벽 공사를 해놨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원상복구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그럼 이거 원상복구 해달라 소리 안 하면 이거 그럼 MOU 깨도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10,000평. 이제 여기로 붙여줘야 되는데 가운데 도로도 있었어요. 이 도로도 없애서 얘도 붙여야 되고 여기 공원이 있었거든요. 얘 날려야 되고 상황이 엄청 험난한 상황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바꿔야 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투자일지 팀
투자유치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지구 다니게 예쁘서 이런 데는 어차피 이거 유치하면 투자유치 팀만 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잖아요. 다 꼬박는 거예요. 도로 없애야 되는데 미온적이다. 그 시장님 주제로 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투자유치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낼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고 탄력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로 없애고 여기 지원시설 용기. 제가 대구도 찾아가고 청주에도 그 교사 국민학 초등학교 퇴임하신 그 여자 선생님이 집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눌러갖고 입찰이 그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나중에 뭐 카페라도 하고 그랬다고. 그분 찾아가갖고 1억 웃돈 주고서 이 토지를 뺏었어요. 받았어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여기 있던 김치 공장은 요쪽 부지로다가 이전을 해줬고요. 저희가 역시 그냥 안 나가죠.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분은 거의 거저먹다시피 했어요. 지금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여기 공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기숙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주차장, 여기 물류센터, 여기 서비스 센터. 이게 본관동이에요. 본관동이 이렇게 있고 공장동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과수원하고 막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계세요. 이것도 잘라서 없애주고 이게 도로거든요. 주민들 좀 1차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2차선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일로 나가고 일로 나가십시오. 여기를 없애주려 했거든요. 주민들 반발이 엄청 셌어요. 그냥 다니겠다. 이것만 붙여줬으면 환상적이었을 텐데 결국 여기에 신호수가 있고 저기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니는 그 물류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지금 이렇게 다녀요. 대신 이 동네에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전기금 쪽으로 또 지원을 좀 했죠. 서로 그렇게 상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지 모형, 반대택에 5만 평이 있어도 충주가 열악했는데 이 3만 평에다가 옆에를 이런 노력을 도로 없애고 공원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가 돼서 공장 모형 보면 엄청 웃기잖아요. 이런 상황에까지 와서 유치될 때 얼마나 진짜 힘들었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때 도의 맹경제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셨었는데 이거 도에서 그 150억에 대한 확약서를 음성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 확약서를 엘리베이터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 우리 시하고 진지하게 얘기가 될 때 충주시도 지사님이 150억 확약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저희는 무조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팀장님이 도의 그 보조금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씨알이 안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에 써줬는데 충주에 또 써주냐? 그거는 이중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때가 5시 50분이었거든요. 비서실에 전화했죠. 그때 시장님 퇴근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봤어요. 그냥 지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내일 11시까지 엘리베이터 본사에 150억 확약서 올라가야지 얘기가 풀립니다. 그때 지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가 있어. 밤에라도 지사님은 내 전화했을 때 전화 오니까 일단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앉으세요. 맹경재 국장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전화한 거예요. 근데 맹경재 국장님이 아우 시장님 그거는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 버전이 9버전이고 이미 음성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2018년도에 끝났는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10버전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언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현대엘리베이터 이 결정권자인 권기선 사모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바로 맹경재 국장님이 그 저에서 참 존경을 하는데 바로 그냥 인정하세요. 아, 시장님 버전이 신버전 맞네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150억 확약서를 부탁합니다. 올려보내요. 그래서 저 올라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찍이 혼나고 결국 받아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시에 엘리베이터에 제출했고 일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엘리베이터에서 이 땅이 67만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제안이 온 거예요. 거기서 던지는 카드는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의리기 때문에. 근데 적정한 수준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사무소장이었고 우리 여자 팀장님이 있었는데 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의회에 이거를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력 업무를 4년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 유치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역적이 되는 거다. 내가 풀겠다. 그래갖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시장님 일정이 의료원 장례식장 조문이 있더라고요. 비서실장하고 통화했더니 그 충주의료원 응급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50일에 내밀었더니 일요일날은 좀 쉬지 그래 마시면서 부지 가격은 백지로 줄 테니까 니들이 유치만 해라. 백지 수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지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더 후려쳐서 해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 전 팀장님이 배포가 좀 작아갖고 거기서 얘기한 금액에 해겠다는 거였어요. 안 된다고. 5만 원 더 깎으라고. 이거 돈이 제가 지금 질렀더니 부지 가격이가 3만 원도 없었어요. 일사천리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여기가 이제 중견기업인데 이 상부적으로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또 부담해야 될 걸 하는 분들이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이 장병우 대표님, 이 당시에 이제 그 대표님이신데 충주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배지 교환하는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배지하고 충주시 배지. 이 대표님하고 여기 다 불러보고서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이날 12병을 먹었어요.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렇게 다 지금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숙사 가시면은 없는 게 없어요. 뭐 골프 연습장, 뭐 풋살구장, 노래방, 탁구장, 하여간 뭐 또 여기 본사에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테스트 타워인데 이게 300m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층 높이입니다. 이게. 여기가 기숙사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 그랬던 그 부지 모형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방 세금이 현대일베이터 오고 나서 물론 뭐 취득세도 감면되고 그 재산세도 5년 동안 감면되는 거 그 포함해 갖고 1년에 28억씩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는 뭐 재산세 5년 뒤에 가면 이제 상당히 또 늘어나겠죠. 협력사가 또 많이 왔어요. 엘리베이터 협력업체가. 근데 여기가 그 협력업체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0개를 유치했는데 139억에 650명. 되게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우진전장, 뭐 혼운기계, 뭐 정일산업 이런 데 막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금년 2월달에 직원들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라 해갖고 지게차가 다 지 혼자 움직여요. 사람도 없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견학을 또 요새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가시면은 되게 그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버튼에 안 만지고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옆에 갖다 대고 7자 쓰니까 7층을 인식하고. 근데 최첨단 그 엘리베이터가 많더라고요. 언제 한번 충주 오시면 엘리베이터 제가 한번 관람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유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